가족들이 모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들은 크리스탈 샴페인 잔 너머로 나를 향해 꽃뱀이라 수군거렸다. 그들의 특권의식에 가득 찬 비웃음을 영원히 잠재울 서류를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 폭로는 그들의 연유뿐만 아니라 성공, 가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편견에 관한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터였다. 서울의 유서 깊은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한 C가문의 웅장한 유럽식 대저택 밖으로 깨끗한 눈송이가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고드름의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조명에 따스한 불빛이 비치며 마치 건축 잡지 표지에나 실릴 법한 완벽한 연말 풍경을 만들어냈다. 안으로 들어서자 6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웅장한 현관을 압도했다. 정교하게 선별된 장식품 하나하나가 대물림된 부와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게스트용 욕실의 고풍스러운 거울 앞에 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평범한 검은색 스웨터를 매만졌다.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명품 브랜드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옷차림이었다. 35의 박서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기업 총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곧게 뻗은 검은 머리는 실용적으로 하나로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몸에 걸친 장신구라고는 할머니의 은목걸이와 소박한 결혼 반지가 전부였다. 번쩍이는 다이아몬드도 불을 과시하는 그 어떤 명백한 상징도 없었다. 두꺼운 마호가니 문틈으로 한시 가문의 연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 연습이라도 한 듯한 웃음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깔리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올해 나는 더 이상 남편 한민준의 어머니인 최은숙 여사가 골프클럽 친구들에게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근본 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바로 3개월 전 한성산업을 인수한 익명의 매수자이자 여러 지주회사와 대리인을 통해 그들의 가족 기업을 운영해온 미스터리한 CEO였다. 내 남편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민주는 사내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사촌이나 형제들과 달리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작지만 성공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나의 잦은 외부 미팅과 넉넉한 수입을 의심 없이 설명해 줄 수 있는 편리한 위장이자 포춘 500대 기업 오너라는 내 진짜 신분을 숨겨주는 완벽한 연막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재무총괄이사 CFO로부터 최종 서류의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 생각에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에는 한성산업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경영학 석사, MBA 과정을 공부하던 시설관리팀장의 딸로 시작해 경쟁사에서 경력을 쌓아 마침내 나를 그저 자신들의 깨끗한 세상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력의 일부로만 여겼던 바로 그 회사를 인수하기까지의 과정 말이다. 서연아, 예. 최은숙 여사의 목소리가 인공적인 다정함을 뚝뚝 흘리며 욕실 문을 날카롭게 두드렸다. 다들 기다리고 있잖니. 물론 교양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웨터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폈다. 샤넬 투피스의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자기 아들이 사회적 지위가 한참 낮은 여자와 결혼한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나의 배경, 옷차림, 그리고 소위 가정교육의 부재에 대해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인 비난을 일삼았다. 네 어머님, 나가요.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밤 파티에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한시 일가 전체, 이사회 임원들, 주주들, 그리고 회사 창업주의 특권의식에 젖은 후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 믿으며 축배를 들기 위해 왔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무능한 경영과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때문에 가족 기업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욕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고급 세단들이 저택으로 속속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벤츠, 벤틀리, 마세라티 같은 차들이 한시 일가의 반개 가족들과 그들만큼이나 부유한 친구들을 실어 날랐다. 차가 한 대 도착할 때마다 한시 가문의 세심하게 관리된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이 사건의 증인이 한 명씩 늘어나는 셈이었다. 나는 최은숙 여사가 언젠가 참 소박한 애라며 모욕적인 뉘앙스로 말했던
내 평범한 클러치 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문서가 들어 있었다. 소유권 증명서, 구조조정 계획안, 그리고 대대로 한씨 가문의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회사를 실제로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담긴 문서였다. 현악 사중주단이 종들의 캐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복잡한 화음이 대저택의 대리석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마치 오늘 밤 펼쳐질 드라마의 배경음악처럼 각각의 음표가 필연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고조되는 듯했다. 나는 봉투를 다시 넣고 욕실 문을 열어 따스한 불빛이 가득한 복도로 나섰다. 한씨 가문의 역사의 전설로 남을 크리스마스 파셔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물론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노트북 가방의 무게가 어깨에 닿는 감촉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나는 저택의 호화로운 복도를 걸었다. 그 안에 암호화된 파일에는 지난 10년간 한성산업의 모든 재무 결정 사항과 내가 여러 지주회사를 통해 조용히 지배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경영 실책의 증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가방은 나의 갑옷이자 아버지가 이와 똑같은 바닥을 닦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절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징표였다. 웅장한 거실 저편에서 민준이 나를 발견하고 눈을 맞추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친척들의 차가운 평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남편은 낡아서 번들거리는 블레이저를 편안하게 걸친 채 벽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의 가족들과 달리 민준은 특권이라는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법무팀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그의 많지 않은 연봉은 종종 형제들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받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와 사랑에 빠진 여러 이유 중 하나였다. 어머, 서연이 왔니? 민준의 숙모인 한 여사가 능숙한 세련됨을 과시하며 말을 걸었다. 마침 회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숙성된 위스키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요즘 회사가 미스터리한 새 주인 때문에 시끄럽다면서? 내 그 조그만 컨설팅 회사에서 뭐 아는 거라도 있니? 나는 그녀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비난을 감지했다. 그 조그만 컨설팅 회사는 그들이 내 경력을 하찮게 여기면서도 진짜 성공은 아닐 것이라 폄하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만약 내 작은 회사가 사실은 그들의 가업을 통째로 지배하는 복잡한 지주회사 네트워크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일과 가족 행사는 섞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지나가는 서버에게 샴페인 한 잔을 받으며 외교적으로 응수했다. 몇 년 전에 내 아버지처럼 그 서버 역시 한씨 일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인수전 몇 달간의 조사 기간 동안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회사의 진짜 속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민준의 형이자 집안의 자칭 금융 천재인 한태우가 끼어들지 않고는 못 배겼다. 현명하네. 그가 롤렉스 시계를 고쳐 차며 비꼬았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이야. 전통과 올바른 혈통 위에 세워진 성공이지. 올바른 혈통이라는 말이 서리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나는 희망과 투지만을 가지고 이민 와서 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야간 청소부로 일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한씨 일가의 그 어떤 명문대 졸업장보다도 더 큰 존엄성과 직업윤리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태우의 아내인 윤소희가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으로 내 팔을 건드렸다. 서연 씨,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스웨터는 어디서 샀어요? 참 독특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성공하겠다는 결심에 불을 지폈던 바로 그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그 한 단어에 그녀가 움찔하는 모습을 즐겼다. 요즘은 품질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은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견뎌온 모든 편견의 순간들을 보상하고도 남았다. 거실 건너편에서는 민준의 사촌인 김유라가 주주 몇 명과 수군거리며 이따금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유라는 민준이 자기보다 격이 낮은 여자와 결혼했을 때 특히나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 현재 그녀는 한성산업의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적어도 내일 새로운 지배구조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집안일을 돕는 분 중 한 분인 안 여사님이 내 팔꿈치에 나타났다. 그녀는 수십 년간 한씨 집안에서 일해온 분이었다. 내 아버지처럼 그녀 또한 이들의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력의 일부였다. 박서연 사모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안다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아버지가 시설관리팀장 자리에서 마침내 은퇴할 때 내가 마련한 퇴임 파티를 도와주면서 내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고마워요, 안 여사님. 나는 따뜻하게 대답하며 몇몇 가족들이 내가 아랫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물건은 내게 필요한 마지막 증거 서류였다. 내 개입이 있기 전 한씨 가문의 최근 재무 결정들이 회사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증거였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민준이 그의 아버지인 한태진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문의 가장인 한 회장이 막내 아들에게 야망에 대해 훈계하는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민준아, 정말이지. 이제 네 회사 내 위치에 대해 좀 생각해 볼 때도 되지 않았니? 내 사촌 지혁이는 부사장으로 승진한다는데 너는 아직도 법무팀에서 서류나 만지고 있으니 할아버님께서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냐? 남편의 온화한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 지금 자리에 만족해요, 아버지. 모든 사람이 직급이나 연봉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그 눈에는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조용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일 자신이 법무총괄 책임자 CLO 자리를 제안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함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한씨 일가가 아들의 능력 없는 아내를 셔대하는 동안 나는 그들 회사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구조 조정을 지휘하고 있었다. 모든 못마땅한 시선, 모든 가시 돋친 칭찬은 성공이 혈통이나 배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전과 결단력, 그리고 정직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나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한씨 가문의 연례 크리스마스 파티는 언제나 연말 축제로 위장한 주주총회에 가까웠다.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 놓인 대저택의 웅장한 다이닝 룸에서는 가문의 진정한 서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의 불빛을 받은 크리스탈 잔들이 파리에서 직수입한 손으로 그린 비단 벽지에 프리즘을 만들며 춤을 추었다. 새로운 주인이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더군. 민준의 육촌이자 영업팀장인 한경수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내 정보통에 의하면 모든 걸 현대화할 계획이래. 상상이나 가? 4대째 내려온 전통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외부인이 뭘 안다고. 그는 마치 내 존재와 회사의 최근 혼란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테이블 주변의 대화는 잘 짜인 춤처럼 흘러갔다. 각 가족 구성원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싶어 안달이었다. 나는 좌석 배치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들은 한태진 회장 근처 상석에 모여 앉았고 결혼으로 들어왔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먼 끝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다양성 이니셔티브 같은 걸 도입할 계획이라던데. 김유라가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고쳐 매며 말을 이었다. 마치 우리가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할 필요라도 있다는 듯이. 한성이라는 이름은 항상 탁월함을 상징했지. 무슨 사회 실험장이 아니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보란 듯이 나를 쳐다봤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다르겠지만 민준의 여동생이자 내게 유일하게 진정한 친절을 보여준 한지은이 테이블 중간쯤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어쩌면 변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녀의 제안에 몇몇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졌다. 세상은 할아버지 때와는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 같은 재벌 가문을 위협하는 거야. 윤소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싼 사립학교에서나 가르칠 법한 권위와 경멸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다 나중엔 배경도 제대로 안 보고 사람을 뽑자고 하겠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해 휙 스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어떤 종류의 배경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했다. 안 여사님의 아들인 지훈이가 물잔을 채우러 나타났다. 나처럼 그 역시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한씨 일가는 그의 존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손님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각 손님을 정성껏 대하는지 눈여겨보았다. 배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여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서연아, 너희 집안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구나.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다고 했지? 질문은 거짓된 다정함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함정은 명백했다. 그녀는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테이블은 내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민준이 옆에서 긴장했지만 나는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저희 아버지는 한성산업시설관리팀에 계셨어요. 나는 침묵을 가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25년간 임원실 청소를 담당하셨죠? 테이블 주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조심스럽게 통제되었다. 치켜 올라간 눈썹, 교환되는 시선, 그리고 공들여 립스틱을 바른 입술들이 살짝 오므라드는 모습. 한태우는 실제로 와인에 살짝 사례가 들렸다. 흥미롭구나. 최은숙 여사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니. 대한민국은 참 멋진 나라야. 누구든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 말이야. 물론 근본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어머니 민준이 막으려 했지만 나는 테이블 밑에서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최근 부사장으로 승진한 한지혁은 그의 악명 높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는 못 배겼다. 아, 그래서 사업에 대한 관점이 그렇구나.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사무실 청소에 비하면 네 그 조그만 컨설팅 회사는 꽤 대단해 보이겠네. 나는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내 노트북 가방 안에 있는 전문가들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실패한 프로젝트에 수백억을 투자한 지역의 결정이 상세히 기록된 폴더를 생각했다. 그 결정 하나만으로 회사는 분기 이익의 거의 15%를 날렸다.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지혁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남아 신사업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나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 프로젝트의 실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사 오너로서 나는 모든 보고서를 보았다. 그건 대외비입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삼촌인 한태진 회장을 불안하게 쳐다봤다.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가업에 관심이 좀 생겨서요. 대화는 다시 다른 주제로 흘러갔지만 나는 지역이 계속해서 나를 힐끗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이전 자신감의 불확실성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테이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계속해서 미묘한 사회적 서열 과시를 이어갔다. 특정 친척의 말을 끊는 방식,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무시하는 몸짓, 저녁 식사 대화로 위장한 치밀한 동맹 구축. 지훈이가 메인 코스를 들고 돌아왔고 나는 가족의 우월감이라는 가면이 잠시 벗겨지고 비싼 음식을 향한 열망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흉내내는 위협적인 왕조라기보다는 급속도로 낡아가는 자신들의 이미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가 구실을 알리자 화려한 디저트 코스가 나왔다. 최은숙 여사가 거만한 손짓으로 직원들을 지휘하는 동안 나는 테이블 밑으로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내 비서로부터 내일 아침 이사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한시 가문에 정교하게 구축된 세계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바로 그 회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 조그만 사업을 처리하는 건 아니겠지. 최은숙 여사가 유쾌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지적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식사 예절을 절대 배우지 못하긴 하더군. 그 말에 몇몇 가족, 특히 유라와 소희가 조용히 킥킥거렸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메시지를 확인한 진짜 이유를 생각했다. 도시 전역에서 감사팀이 새벽에 한성산업의 모든 시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무관리 부실, 족벌주의 채용 관행,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업 결정의 증거들이 모두 기록되어 가족들이 우월한 경영 능력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이가 아버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나 보지. 한태우가 거짓된 걱정으로 제안했다.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이 그 소득 수준에는 꽤 괜찮은 곳이라고 들었어. 물론 그는 지역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콘약 잔에 대고 낄낄거렸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내 아버지는 이제 스페인의 아름다운 빌라에 살고 있으며 그의 은퇴 자금은 전적으로 딸의 성공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성공은 곧 그들의 진정한 경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었다. 실은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내일 있을 회사 발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꽤 중대한 발표라고 들었거든요. 중대하다는 말에 미묘한 강조를 두자
지역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실패한 동남아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악명 높은 혁신 저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술 부서를 이끌고 있는 민준의 사촌형 피터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일 발표에 대해 뭘 아는데? 그의 말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그의 부서의 낡은 관행이 회사에 수억 원의 잠재적 계약 손실을 입혔으니 말이다. 아, 그냥 소문이에요. 나는 가볍게 대답하며 모인 가족들 사이로 불확실성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새로운 경영구조, 현대화 계획, 성과 평가 같은 것들이요. 나는 그 말들을 공중에 띄워놓고 테이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디저트 접시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듯한 모습을 지켜봤다. 늘 관찰력이 뛰어난 지은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내 눈을 마주쳤다. 한씨 일가 중에서 그녀만이 진정한 사업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제안은 성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쉬어되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이 가족 관계가 아닌 오로지 실력에 기반하여 최고 혁신 책임자 CIO로 임명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서연 씨의 정보원은 그녀의 패션 감각만큼이나 믿을만하겠지. 윤소희가 대화를 더 안전한 주제로 돌리려 하며 끼어들었다. 변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튼 가문 소식 들었어? 어떤 미스터리한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권을 빼앗겼다잖아. 정말 끔찍한 일이야. 모튼 사태는 나의 첫 번째 주요 인수였고 한성산업 인수를 위한 일종의 연습이었다. 나는 그들의 경영을 현대화하고 공정한 노동 간행을 도입했으며 그들의 부실 기업을 익명성을 유지한 채 모범적인 기업 효율성의 모델로 탈바꿈시켰다. 모튼 가문은 약했어. 한태진 회장이 상석에서 선언했다. 그들은 올바른 가족 경영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를 잃은 거야. 그런 일은 한성산업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우리 피 속에는 4대에 걸친 우월한 경영 지능이 흐르고 있으니까. 나는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그 맛과 그의 발언의 아이러니함을 동시에 음미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내 노트북 가방 안에는 한씨 가문의 우월한 경영 지능이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지난 1년간 나의 신중하고 익명적인 개인만이 완전한 붕괴를 막았을 뿐이었다. 혈통이 항상 경영 능력의 가장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나는 온화하게 제안했다.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같이 있을 수 있죠. 얘야, 최은숙 여사가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과장된 인내심으로 말했다. 내 배경이 그렇게 미미한데 어떻게 가업 왕조를 운영하는 복잡성을 이해하겠니? 어떤 것들은 올바른 가정교육 없이는 배울 수 없는 법이란다. 지훈이가 디저트 접시를 치우러 돌아오자 방은 조용해졌다. 나는 가족들이 그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선이 그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들이 수년 동안 내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치 내가 민준과 결혼하기 전까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내일 지훈이가 새로운 직원 교육 이니셔티브의 책임자로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한씨 가문이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반복적으로 부결시켰던 바로 그 프로그램 말이다. 내일의 폭로가 지닌 숨겨진 무게는 내 가슴속에 편안한 비밀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무시하는 발언, 모든 경멸적인 시선은 다가올 일의 정당성을 강화할 뿐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미묘한 권력 다툼과 사회적 책략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이 아마도 한씨 저택에서 열리는 마지막 종류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선물 교환 시간으로 저녁이 이어지자 한씨 일가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값비싼 선물 더미 위로 솟아있는 웅장한 거실로 이동했다. 이 의식은 언제나 진정한 나눔보다는 과시에 가까웠고 각각의 선물은 지위와 재력에 대한 계산된 선언이었다. 서연아, 최은숙 여사가 연극적인 열정으로 불렀다. 이리 오렴. 예. 올해는 널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단다. 그녀가 특별한을 강조하는 방식에 몇몇 가족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민준 옆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미 무엇이 다가올지 예상했다. 김유라가 정교하게 포장된 꾸러미를 건넸다. 그녀의 미소는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같았다. 이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한 거야. 그녀가 방 안에 모두에게 선언했다. 아주 적절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상자는 무거웠고 그들이 내 일주일치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쌀 법한 디자이너 포장지로 쌓여 있었다.
나는 조용한 기대감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가죽으로 장정된 책이 드러났다.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상류사회 교양 지침서,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안내. 네게 좀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윤소희가 거짓된 다정함으로 설명했다. 특히 네 미천한 출신을 고려하면 말이야. 파티 대화법에 대한 챕터가 특히 유익할 거야. 그녀는 한태진 회장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다양한 사교 모임에 적합한 옷차림에 대한 섹션도 있고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은 그들이 계획한 그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내 서재의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소희가 자신의 쇼핑 중독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있었고 그 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었다. 사회에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에 대한 멋진 챕터도 있어. 한 여사가 거짓된 염려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사회 계층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지. 그녀는 마치 내 평범한 검은 스웨터가 어떤 도덕적 결함의 증거라도 되는 양 손짓했다. 나는 책을 손안에서 뒤집어 보며 비싼 장정과 맞춤 인쇄를 눈여겨보았다.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걸 준비하시느라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최은숙 여사가 끼어들었다. 우리 모두 이게 필요하다고 동의했지. 특히 지난달 골프클럽에서 있었던 그 민망한 사건 이후로는 그녀는 내가 이사 중 한 명이 직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지적했던 때를 언급했다. 그 사건은 그들의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다. 한 지역은 자신의 비난을 덧붙이지 않고는 못 배겼다. 적절한 직업적 포부에 대한 훌륭한 섹션도 있어. 아마 회사의 특정 직위가 왜 더 명망 있는 배경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맞춤 제작한 양복을 매만지며 자신의 부서가 그의 리더십 아래 수십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듯했다. 나는 특히 재정적 신중함에 대한 챕터가 마음에 들더군. 한태우가 끼어들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관리하는 데 더 적합한지 설명해 주지. 혈통은 속일 수 없거든. 그의 발언의 아이러니함은 나를 거의 미소 짓게 만들 뻔했다. 내 노트북에 있는 보고서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그의 수많은 실패한 투자 전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지은은 점점 더 불편해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꼬여 있었다. 그녀만이 관대함으로 위장된 잔인함을 알아보는 듯했다. 다른 선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되는 논평에 묻혀버렸다. 물론 기적을 기대하는 건 아니야. 김유라가 윤소희와 웃음을 나누며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격상시키려 노력해도 특정 사교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지.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 소박한 금 결혼 반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나는 책을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존재가 마치 그들의 편견이 물리적으로 현연한 것처럼 방을 지배하는 듯했다. 순간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신들의 우월함에 너무나 자신만만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개인 재산을 몇 번이고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계몽적인 선물에 감사드려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몇몇 가족들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게 할 만큼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내일이 되면 사회적 지위와 올바른 분수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폭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내일에 대한 미묘한 강조는 지역과 피터를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마도 다가올 회사 변화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것이다. 물론 다가올 일의 전체 범위를 상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선물 교환의 긴장감은 한성산업 이사회 의장인 이강현 회장과 그의 아내 혜원의 예상치 못한 도착으로 깨졌다. 이 회장은 좀처럼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한태진 회장과의 오랜 우정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 회장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최은숙 여사가 재빨리 그들을 맞이하러 움직이며 외쳤다. 방의 역학은 즉시 바뀌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의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였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권력과 특권의 춤을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들러서 미안하네.
이 회장이 그의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모든 시선을 끌며 말했다. 내일 이사회가 있으니 몇 가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생각했네. 그의 시선이 방을 훑다가 나에게 잠시 머문 후 지나갔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익숙해진 무시였다. 한태진 회장이 즉시 상황을 주도하며 자신의 서재를 가리켰다. 물론입니다. 이 회장님, 제 서재로 들어가시죠. 서연아, 너는 직원들 도와서 선물 포장지나 좀 치우렴. 그 무시는 명백했고 유라와 소희의 아는 체하는 비웃음이 뒤따랐다. 사실 이 회장이 끼어들었다. 박서연 씨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방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다. 내일 회의의 특정 측면과 그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말이지.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이 회장이 어떻게든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일까? 그의 헤아릴 수 없는 표정을 재빨리 훑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민준이 지지하듯 내 손을 꽉 쥐었지만 그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회장님. 한태우가 항의했다. 이건 실제 이사회 임원들과 경영진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제 실크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내가 보안 비디오 피드를 통해 관찰했던 특히 긴장된 이사회 회의 중에 나타나는 그의 불안한 습관이었다. 이 회장의 반응은 외교적이지만 단호했다. 박서연 씨의 관점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믿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같이 가시죠. 내가 이 회장과 한태진 회장을 따라 서재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대화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윤소희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대체 걔가 뭘 기여할 수 있겠어? 기본적인 기업 구조도 이해 못할 텐데. 서재는 구식부를 자랑하는 남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어두운 목재 패널, 가죽 장정된 책들, 그리고 값비싼 시가 향이 압도적이었다. 벽에는 여러 세대의 한씨 가문 사진이 걸려 있었고 모두 똑같은 특권 의식의 참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문이 닫히자 이 회장이 말을 시작했다. 회사 소유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아네. 그의 눈이 새로운 강렬함으로 나를 응시했다. 오늘 밤에 선물 증정이 되돌아보면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전 말일세. 한태진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무시했다. 이 회장님, 만약 그 인수합병 루머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장담하건대 한씨 가문은 여전히 지배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나는 이 회장이 그의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내일 공개하려고 계획했던 바로 그 문서들이 담긴 폴더였다. 그 점에 대해 아주 확신하나. 한 회장? 그가 마호가니 책상 위에 폴더를 올려놓았다. 이 소유권 기록들은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태진 회장이 폴더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요구했다. 그가 문서를 훑어보는 동안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유령 회사들, 이 지주 회사들. 그의 고개가 획 쳐들렸고 눈이 나를 향해 좁혀졌다. 네가. 깨달음의 순간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이상이었다. 이 회장의 미묘한 고갯짓은 내 의심을 확증해 주었다. 그는 며칠 전에 모든 것을 알아챘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이 순간을 선택한 것이었다. 불가능해. 한태진 회장이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평정을 잃고 더듬거렸다. 넌 고작 청소부 딸이야. 네가 어떻게. 실은 아주 뛰어났지. 이 회장이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가 그녀의 배경을 판단하느라 바쁜 사이에 모두의 코밑에서 기업 제국을 건설했으니 말이야. 그녀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이지. 꽤 잘 어울리지 않나?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한태호가 불쑥 들어왔다. 지역과 유라가 뒤따랐다. 모두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에 이끌려 온 것이었다. 소유권 문서 폴더는 한태진 회장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내용물은 방의 분위기를 긴장과 불신으로 가득 채웠다. 무슨 일입니까? 한태호가 평소에 매끄러운 자신감이 흔들리는 채로 물었다. 아버지의 잿빛 얼굴을 보고서였다. 아버지, 이 서류들은 뭐예요? 그가 문서로 손을 뻗었지만 이 회장이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아마도 이 회장이 권위의 무게를 실어 제안했다. 이 논의는 거실로 다시 옮기는 것이 좋겠군.
한씨 가문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 나를 향한 그의 희미한 미소는 그가 나만큼이나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유라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이 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사회적 본능이 권력의 이동을 감지한 것이었다. 분명 단순한 오해일 텐데 굳이 모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의 눈이 나와 문서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표정에 공포의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니요, 내가 서재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이제는 모두를 끌어들일 때라고 생각해요. 내 어조에 담긴 권위는 한태우를 무심코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CEO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웅장한 거실로 돌아가자 선물 교환 후 대화를 나누던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나를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내 표정에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장이 웅성거리는 대화를 가르며 선언했다. 내일 이사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중요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숙 여사가 상황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그녀의 사교계 매너가 발동한 것이었다. 분명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이겠죠. 사업 얘기로 축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네요. 그녀는 나를 경고하듯 쳐다보며 명백히 나를 내 분수에 맞게 두려는 시도였다. 유감스럽지만 이건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님. 내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내 어조의 방은 조용해졌다. 내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아까 주신 그 관대한 선물을 고려하면 말이죠. 나는 옆 테이블에서 예절책을 집어들었다. 그 금박 제목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서연아, 윤소희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런 사업 문제는 남자들에게 맡기는 게 어때? 어쨌든 뭐요? 나는 그녀의 눈이 내 대담함에 커지는 것을 즐기며 말을 가로막았다. 어쨌든 나는 고작 청소부 딸이니까? 아니면 어쨌든 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복잡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지혁은 명망 있는 배경에 대한 자신의 이전 발언을 기억하는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피터는 칼날을 잡아당겼고 유라의 얼굴은 흥미로운 창백한 색조를 띠었다. 내 며느리가 말하려는 것은 한태진 회장이 통제력을 되찾으려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부족했다. 회사 소유권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으니 적절한 사업적 환경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아, 의문점은 없습니다. 이 회장이 폴더를 들어보이며 끼어들었다. 문서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성산업의 지배 소유권은 1년에 기발하고 전적으로 합법적인 책략을 통해 이전되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회사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소리조차 희미해져 마치 방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지은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깨달음이 번뜩이자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깬 첫 번째 사람이었다. 민주는 충격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침내 내가 왜 수년간의 미묘한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했는지 이해한 것이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아 지지하듯 꽉 쥐었다. 우리가 함께 그의 가족과 마주섰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한태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거짓말이야. 이건 어떤 싸구려 조작이라고. 그는 나를 향해 돌진하며 손가락질했다. 네가 정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사는 여자가 우리 회사를 소유했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지만 나는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이건 내가 처리해야 할 순간이었다. 방은 다른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정성스럽게 갖고 온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혼란 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서류들 보자고 요구한다. 김유라가 소리치며 이 회장의 손에 있는 폴더를 낚아채려 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아마 위조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 안 그래?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디자이너 드레스가 바스락거렸다. 그 드레스 가격은 그녀가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금액과 맞먹을 것이었다. 최은숙 여사가 위험 있는 분노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집에서 이런 소라는 용납할 수 없어. 서연아, 만약 이게 이 집안에서 네 지위를 높이려는 잘못된 시도라면. 지위요?
내 목소리가 강철 칼날처럼 혼란을 가르며 끼어들었다. 지위에 대해 얘기해보죠, 어머님. 나는 노트북 가방을 열고 일련의 보고서를 꺼냈다. 지혁씨가 파산시킨 동남아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 논의해볼까요? 아니면 피터씨가 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거부해서 회사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은 건 어때요? 아니면 나는 윤소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잠시 멈췄다. 개인 쇼핑 비용을 사업 경비로 숨겨온 창의적인 회계 처리를 검토해봐야 할까요? 방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 섞인 인식이 빚어낸 침묵이었다. 지역은 창백해졌고 소희의 손은 샴페인 잔 주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를 염탐하고 있었던 거냐? 한태진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라니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움직임에서 힘이 뿜어져 나왔다. 내가 감히 내 투자를 보호한 게 잘못인가요? 내가 감히 내 임원들에게 능력과 성실함을 기대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혹시 당신들이 나를 가두려 그토록 애썼던 그 신분을 내가 감히 뛰어넘은 게 잘못이냐고 묻는 건가요? 이 회장이 목청을 가다듬었다. 인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가족들이 외모를 유지하는데 너무 바빠. 회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 유령회사와 지주회사를 이용한 기발한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지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피터가 힘없이 말을 시작했다. 이사회는 이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확인시켜 주었다. 내일 회의는 변경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폭로는 어떤 시적인 정의감이 있다고 말해야겠군요. 김유라가 근처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구성된 외관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럴 순 없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나를 창피하게 만들 생각으로 예절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사람들이죠. 당신들은 내 아버지가 당신들의 사무실을 청소한다고 셔했지만 그가 나에게 존엄성과 근면함에 대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결코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자신의 우월함에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내가 다가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민준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그의 가족을 향해서였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은 서연이를 마치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녀가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것? 그녀의 작은 컨설팅 회사가 사실은 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를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맙소사, 한지혁이 깨달음이 번뜩이며 중얼거렸다. 작년 못튼 인수? 그것도 너였구나. 그렇지?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도 똑같이 오만했고 자신들의 타고난 우월함에 똑같이 확신에 차 있었죠. 그들도 자신들의 몰락이 다가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어요. 최은숙 여사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다. 이건 우리 가족 회사야. 네가 그냥... 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랬고요. 하지만 당신들과 달리 나는 족벌주의나 사회적 지위를 믿지 않아요. 내일부터 이 회사의 모든 직위는 오로지 실력으로 얻게 될 겁니다. 나는 눈이 예상치 못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는 지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지은 씨를 최고 혁신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현대화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당신들이 듣기를 거부했을지라도 항상 훌륭했으니까요.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가 십시를 쳤다. 그 깊은 종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찬 방을 통해 울려 퍼졌다. 아까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였던 정교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이제는 절망적으로 잘못된 연극 제작의 소품처럼 느껴졌다. 나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가로 가서 저택의 정원을 비추는 외부 조명 속에서 춤추는 눈송이를 지켜봤다. 내 생각에 이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 모두 이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그가 커피 테이블 위에 문서 폴더를 놓았다. 그것은 마치 터지기를 기다리는 폭탄처럼 주의를 끌었다. 한시 가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물기라도 할 것처럼 쳐다봤다. 한태진 회장은 가죽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평소 위험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처음으로 그는 나이 들어 보였다. 신중하게 유지해온 권력의 외관이 모두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최은숙 여사가 그의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5년. 나는 여전히 눈 덮인 바깥을 응시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사무실을 청소한 시간이에요. 매일 밤 아버지는 제게 교육의 중요성, 영리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나는 가족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상속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 가르치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관찰과 기회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민준이 내 옆에 와서 섰다. 그의 존재는 지지적이었지만 보호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만들고 있었구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 가족 중에서 나를 사교계의 야심가나 꽃뱀이 아닌 한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꽃뱀이라는 단어에 윤소희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유난히 조용했던 김유라가 갑자기 일어섰다. 자성갈라. 그녀가 깨달음이 번뜩이며 말했다. 지난 봄에 기업 기부 프로그램 변경을 제안했을 때 당신은 이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데뷔탕트 무도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직원 교육 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은 특히 계몽적이었어요. 이 가족이 현대 비즈니스 관행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한 지역은 값비싼 구두로 단단한 나무 바닥을 쿵쿵거리며 방을 서성였다. 하지만 동남아 프로젝트. 그게 실패할 줄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지? 때로는 내가 대답했다. 최고의 교훈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만함의 결과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시장 분석가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 것, 한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는 당신의 고집, 그 결정들은 그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어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문서를 검토하던 피터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막았던 기술 업그레이드, 지윤 씨가 제안했던 것들, 즉시 시행될 겁니다. 나는 확인시켜 주었다. 이 가족이 고집스러운 자존심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아무 이유 없이 저항해온 다른 여러 현대화 계획들과 함께요. 한태우는 유난히 조용했다. 그의 평소 오만함은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걸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가족 신탁은 철통 같습니다. 이 회장이 끼어들었다. 제 로펌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인수 전략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고 기발하게 구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중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실제 능력이 가문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훈이가 조용히 문가에 신선한 커피를 들고 나타났고 나는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다. 지훈이만 빼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고마워했다. 보세요. 나는 그 순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것이 이 회사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 성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방은 사색적인 침묵에 빠져들었다. 가끔씩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동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캐럴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완벽하게 조화된 장식과 정밀하게 배치된 조명이 달린 웅장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족의 굴욕을 지켜보는 반짝이는 증인처럼 그 장면 위로 솟아있는 듯했다.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며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신 분이죠. 가족들은 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하자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지켜봤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여기 있단다, 우리 딸.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에 몇몇 한시 감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자리를 고쳐 앉았다. 특히 그의 이전 직업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랬다. 크리스마스의 폭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한태진 회장의 고개가 익숙한 목소리에 획 쳐들렸다. 박철민 씨, 우리 전시설 관리팀장?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재미있다는 기색을 띠고 대답했다. 요즘은 전략적 시설관리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걸 더 선호하지만요. 회사 레터헤드에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김유라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이 혼란스럽게 모아졌다. 언제부터 회사를 위해 컨설팅을 하셨다는 거죠? 당신 사촌 지혁이가 동남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부터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서연이는 회사의 운영 방식을 구석구석 알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십 년간 관찰해온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 이해가 번지는 것을 지켜봤다.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들의 사무실을 청소하다 보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문서를 아무렇게나 놔두죠. 빗자루 든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25년간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였어? 한태우가 나를 향해 돌아보며 요구했다. 청소 직원을 통한 산업 스파이 짓을? 그렇게 극적인 건 아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공개 기록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는 단지 어디를 봐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패턴을 관찰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사교계 일정을 유지하느라 바쁘지 않았다면 볼 수 있었을 바로 그 패턴들이죠. 최은숙 여사가 억지로 예의를 차리며 말을 시작했다. 박 선생님, 분명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관찰 이상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어떤 혈통, 어떤 배경이 필요한 법인데.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최 여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당신 가족이 회사의 지배권을 잃은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서연이에게 근면함과 전략적 사고를 가르쳤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있던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기억나요, 박 선생님? 제가 법무팀에서 야근할 때 제 책상에 사탕을 놓아주시곤 했죠. 항상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자네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유일한 젊은이였지. 아버지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서연이에게 자네와 결혼했을 때 잘 선택했다고 말해준 거야. 자네는 사람을 직업으로 보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봤으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려 애쓰던 윤소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집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분은요? 어떻게 청소부 딸이 가능했겠어요? 투자 수익은 복리로 불어나죠. 내가 끼어들었다. 제가 번 모든 돈은 전략적 투자에 들어갔어요. 당신들이 디자이너 옷과 골프클럽 멤버십에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었죠. 제가 인수한 첫 번째 작은 회사가 더 큰 회사로 이어졌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요. 모튼 인수가 한성산업에 필요한 최종 자원을 제공했고요. 진짜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덧붙였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서연이를 그냥 무시하는 대신 그녀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해 보려고 했다면 그녀의 성공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우월함에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볼 생각조차 안 했죠. 조용히 관찰하고 있던 이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 사과드립니다. 15년 전 당신이 직원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때 제가 이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고려 없이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 회장님. 아버지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게다가 서연이가 이미 상당한 개선을 거쳐 그 프로그램을 복원했으니까요. 상황의 전체 무게가 가족들 위로 내려앉아 방은 조용해졌다.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특권과 추정된 우월의 세계는 그들이 오랫동안 셔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다. 방 안의 침묵은 한 여사가 목적의식을 갖고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하이힐 소리에 깨졌다. 그녀의 얼굴은 절박한 계산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분명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야. 그녀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쨌든 이제 가족이잖아. 이사회 자리라든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이라든가.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의미는 여전히 방 전체에 여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나는 여전히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우리가 시행할 새로운 직원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모든 직원과 그 자녀들에게 전액 대학 등록금 지원.
실제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생활임금 프로그램. 그건 우리를 파산시킬 거야. 한태우가 폭발했다. 그냥 노동자 계급에게 이익을 던져줄 수는 없어. 나는 노트북 가방에서 또 다른 폴더를 꺼냈다. 사실 이 예측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첫 해의 생산성을 약 40% 증가시킬 겁니다. 행복하고 잘 지원받는 근로자들은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지은 씨? 한지은이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제가 몇 년 동안 말해왔던 거예요.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데이터? 윤소희가 비웃었다. 전통은 어쩌고? 한씨 가문의 유산은 어쩌고요? 이 회사를 경영 부실과 족벌주의로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유산 말인가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유산은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 모든 직위는 오로지 실력으로 얻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공포에 질려 재무문서를 검토하던 한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이 숫자들, 말이 안 돼. 내 동남아 프로젝트의 손실이 당신이 이사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했죠. 내가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은 당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실패의 진정한 범위를 숨겼어요. 마치 피터 씨가 우리의 낡은 기술이 계약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묻어버린 것처럼 소희 씨가 개인 경비를 숨기기 위해 창의적인 회계를 한 것처럼요. 김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염탐하고 정보를 모으고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민 거였어. 나는 대주주로서 내 실사를 한 것뿐이에요. 내가 정정했다.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은 공식적인 회사 기록과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중 누구도 변화하는 소유 구조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신들의 실제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잘 말해주죠. 이 회장님, 한태진 회장이 오랜 친구에게 호소했다. 설마 이 쿠데타를 지지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 회장 자네 가족이 자선갈라와 골프클럽에서 외모를 유지하느라 바쁜 동안 그녀는 회사를 구했네. 박서연 씨는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시행하고 있었어. 이사회는 모든 것을 검토했고 그녀는 단지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구출한 것이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최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회사는 대대로 우리 가족을 부양해 왔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 사회에서의 지위, 회사의 건전성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었죠. 내가 마무리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당신들과 달리 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배경 때문에 벌한다고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요. 단지 태생이 아닌 실제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뿐이죠. 우리 딸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지훈이 얘기를 해주렴. 나는 저녁 내내 가족들에게 너무나 보이지 않았던 젊은 서버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안 여사님의 아들 지훈 씨는 우리의 새로운 직원 교육 이니셔티브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조직 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결단력과 재능이죠. 서버가 경영진으로 승진했다는 언급에 몇몇 가족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세상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뒤집히고 있었다. 정교한 괴종시계가 11시를 쳤다. 그 종소리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저택을 울렸다. 눈은 계속해서 바깥에 내렸고 이미 긴장된 분위기에 고요함을 더했다. 내 생각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의 변화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노트북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들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조직도와 직위 임명안입니다. 이 회장이 능숙한 효율성으로 서류를 배포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가족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거나 어떤 경우에는 찾지 못하면서 날카로운 숨소리와 억눌린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건 말도 안 돼. 한태우가 자신의 서류를 내던지며 폭발했다. 날 주니어 분석가로 강등시켰어? 난 15년 동안 CFO였는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다른 어떤 회사에서라면 즉각적인 해고로 이어졌을 일련의 재앙적인 재무 결정을 내렸어요. 주니어 분석가 직위는 기초부터 제대로 된 재무 관리를 배울 기회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요.
김유라가 미친 듯이 자신의 문서를 훑어봤다. 내 이름은 여기 있지도 않아. 내 홍보팀장 자리는 어떡하고? 그 역할은 실제 홍보 경험과 성공적인 위기 관리 실적을 가진 사람이 맡게 될 겁니다. 내가 설명했다. 하지만 당신의 사회적 인맥이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직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긴장된 방을 가르며 말했다. 제가 법무총괄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네요. 당신이 얻어낸 거니까. 내가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의 법무 업무는 모범적이었고 당신은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어. 당신이 한씨 가문이라는 사실은 그 인명과 무관해. 한지은은 불신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다. 최고 혁신 책임자.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통쾌함이 뒤섞여 떨렸다. 현대화에 대한 당신의 제안들은 지속적으로 훌륭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것들을 들어줄 때가 된 거죠. 유난히 조용했던 윤소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우리 지위는요? 우리 사회적 입지는? 어떻게 우리 생활 방식을 유지하죠? 아마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자신의 지위를 물려받는 대신 얻어내는 가치를 배울 때가 된 것 같군요. 한지혁이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정에서 싸우겠어. 한성이라는 이름은 이 도시에서 아직 의미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 회장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법정으로 가져가시죠. 당신의 경영부실, 재무비리, 그리고 윤리 위반의 증거가 공개될 그곳으로요. 경제 언론들이 아주 흥미로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개적인 망신에 대한 위협이 공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한씨 가문은 언제나 외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실패가 언론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마도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단호하지만 비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력에 기반하여 자신의 지위를 얻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하고 윤리적인 회사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떠나 남은 개인 재산으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애쓸 수도 있죠. 가족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최은숙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족의 전통은 어떡하고요? 크리스마스 파티, 자선갈라, 우리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모든 사교 행사는요? 그것들은 계속될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요.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대신 성취와 지역사회 공헌을 축하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봄갈라는 이제 데뷔탕트 무도회보다는 직원교육 프로그램 기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이건 단지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스피커를 통해 덧붙였다. CEO부터 신입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족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것이죠. 한태진 회장은 세대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의 신중한 동작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옆 테이블에 여전히 놓여있는 예절책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는 그들 자신의 몰락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는 그 선물에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가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었어. 그는 나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수십 년의 특권이 새로 발견한 겸손함과 그의 표정에서 싸우고 있었다. 민준이가 처음 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 우리 신분보다 못한 사람. 나는 더 깊이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했지. 진정한 아이러니는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서서 대답했다. 제가 사업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당신 가족의 실수를 지켜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직원의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묵살할 때마다, 당신들이 실질보다 지위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들은 저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줬어요. 여전히 조직도를 꽉 쥐고 있던 김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우리 주주들은요? 우리 사업 파트너들은요? 한성산업이 청소부 딸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을 위해 제가 마무리하죠. 내가 말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주요 주주들은 지난주에 브리핑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아버지의 이전 직업보다는 제 리더십 하에 회사의 생산성이 40% 증가한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더군요. 윤소희가 수놓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골프클럽 위원회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지위는 망가질 거고요. 아마도 한지은이 용기를 내어 끼어들었다. 이제는 상속보다는 행동으로 존경을 얻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진정한 성공이 혈통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한지혁은 값비싼 구두로 절망적인 발걸음을 옮기며 방을 서성였다. 분명 우리가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우리 지위를 유지할 어떤 방법, 돈, 인맥, 뭐든지 당신은 이해 못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복수나 권력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지훈 씨 같은 사람이 그의 배경이 아닌 능력에 기반하여 경영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죠. 한태우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평소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당신이 화상회의로 참석했던 그 모든 이사회. 아, 당신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군요. 그렇죠? 우리 성과를 평가하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내가 정정했다. 당신들이 내린 모든 결정, 당신들이 연줄보다 능력, 지위보다 실력을 선택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에서 당신들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 회장이 목청을 가다듬었다. 분기 보고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박서연 씨의 조용한 리더십 아래 회사는 이미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사회는 그녀의 미래 비전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은숙 여사가 벽난로 옆에 서서 완벽하게 관리된 손으로 멘트를 꽉 쥐었다. 가족에 대한 충성심은 어떡하고요? 그건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나요? 충성심은 쌍방향으로 작용하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이 회사에 평생을 바친 직원들에 대한 당신들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당신들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당신들의 세상을 순조롭게 유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은요? 민준이 내 옆에 와서 섰다. 그의 존재는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달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들. 서연이는 우리 가족의 유산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감의 무게가 무거운 눈처럼 방 위에 내려앉아 특권과 자만의 마지막 항의를 잠재웠다. 각 가족 구성원은 자신만의 심판의 순간에 직면했다.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사회적 우월의 세계는 실력과 책임감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 정교한 괴종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지며 낡은 한성산업과 그 새로운 미래 사이의 시간적 경계를 알렸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내일 이사회를 위해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모두 여기 계시니 나는 노트북을 벽난로 위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에 연결하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깜박이며 회사의 새로운 조직도가 나타났다. 첫째, 차트와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나자 내가 설명했다. 우리는 기업 계층 구조의 완전한 재편을 시행합니다. 더 이상 순전히 가족 연줄로 유지되는 직위는 없습니다. 신입부터 임원까지 모든 역할의 명확한 성과 지표와 책임 조치가 마련될 겁니다. 재무 예측이 나타나자 한태우는 눈에 띄게 움찔했다. 이 숫자들. 불가능해. 이 모든 직원 복지를 시행하면서 이런 종류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어. 사실 이 회장이 끼어들었다. 이 예측들은 보수적입니다. 박서연 씨가 우리 서부지사에서 비밀리에 시행한 시범 프로그램들은 이미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유라가 데이터를 연구하며 사회적 가면이 깨진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서부지사? 하지만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모든 곳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어. 그게 당신 짓이었구나. 간단하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실력에 따라 승진시켰고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발전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성장의 기회를 보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하지만 비용은요, 윤소희가 힘없이 항의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천문학적일 텐데요.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전환했다. 숫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죠. 회사에 청구된 당신의 개인 쇼핑 비용 같은 낭비적인 지출을 없앰으로써 우리는 상당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 제안과 같은 부적절한 프로젝트 관리에서 절약된 금액을 더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지은이 차트를 열심히 연구했다.
이 혁신 계획들. 이건 제가 2년 전에 제안했던 것들이에요. 가족 이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진보적이라고 거부했던 것들이요. 정확해요. 내가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낡은 방법론에 갇혀있는 경쟁자들보다 우리를 앞서게 하고 있죠. 이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화면이 직원 만족도 지표를 보여주도록 바뀌었다. 지훈이가 비디오 증언에 나타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젊은이가 낡은 경영 방식을 부끄럽게 만드는 직원 개발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내일부터 내가 말을 이었다. 모든 직원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헌신에 기반하여 발전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청소 직원, 유지보수팀, 지원 인력,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기업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공동체? 한태진 회장이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부족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아니죠. 나는 동의했다. 생태계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전체적인 성공에 기여하는 곳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 가족이 인력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멘토십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주렴. 우리 딸, 진정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줘. 화면에는 새로운 기업 멘토십 계획이 표시되었다. 경험 많은 직원들과 회사의 모든 계층에서 온 유망한 인재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데이터는 유지율 향상, 생산성 증가, 그리고 회사 충성도 강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내가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물려받은 특권이나 사회적 연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말이죠. 당신들이 한때 당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까지도요. 텔레비전이 내일의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를 표시하자 저택을 통해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에서 차들이 도착하는 소리였다. 서리가 낀 창문을 통해 우리는 원형 진입로로 들어서는 차량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내리는 눈을 가르고 있었다. 아,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정확하네요. 가족들은 초인종이 집안을 울리자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지훈이가 문가에 나타났다. 박서연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실려 있었고 그의 고든 자세와 직설적인 시선과 어울렸다. 한씨 가문은 그들의 서버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침착한 전문가로 변모하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봤다. 누가 온 거야? 최은숙 여사가 통제력 상실과 싸우는 안주인 본능으로 요구했다. 이건 사적인 가족 모임이야. 실은 나는 현관으로 움직이며 대답했다. 이 역사적인 저녁의 끝을 함께하기 위해 몇몇 추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내일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죠. 웅장한 입구를 통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한성산업의 모든 계층의 직원들이었다. 안 여사님이 더 이상 가정부 유니폼이 아닌 전문적인 복장으로 무리를 이끌었다. 그녀 뒤에는 기술자, 사무직원, 유지보수 인력,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따랐다. 그들 중 다수는 한씨 가문이 이전에 알아채려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태진 회장이 더듬거렸지만 그의 항의는 군중 속에서 얼굴들을 알아보자 사그라들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그가 이름을 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분들이 나는 방해 선언했다. 한성산업의 진정한 기둥들입니다.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특권에 집중하는 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이 회사를 지탱해온 분들이죠. 안 여사님이 고개를 든 채 앞으로 나섰다. 30년 동안 저는 이 사무실을 청소하며 이 가족이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노동 위에 세워진 성공을요.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한 지역은 기술 직원 몇 명을 알아보자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동남아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피터는 자신의 현대화 제안을 반복적으로 묵살했던 IT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사라첸 씨, 내가 부르자 젊은 여성이 무리해서 앞으로 나섰다. 가족분들께 당신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씨 일가가 복도에서 수년간 무심코 지나쳤던 사라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디지털 혁신 책임자로서
저는 피터 씨가 이전에 거부했던 기술 업데이트를 시행할 것입니다. 제 팀은 이미 운영 비용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김유라는 사라를 알아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2년 전 회사가 다양한 리더십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승진 추천을 막았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한 명씩 직원들이 앞으로 나서 각자 자신의 새로운 역할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한씨 가문은 이전에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 자신들이 결코 발견하려 하지 않았던 재능과 전문성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미겔 라미레즈 씨. 내가 선언하자 유지보수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내일부터 그는 우리의 새로운 운영 효율성 부서를 이끌게 될 겁니다. 공장 바닥 레이아웃 개선에 대한 그의 제안들은 시범 시행에서 이미 생산성을 25% 증가시켰습니다. 윤소희가 들릴 듯 말 듯 숨을 헐떡였다. 미겔은 그들의 주요 공장에서 15년간 일했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그의 직위와 배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시되었다. 더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 희망, 그리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방은 에너지로 넘쳐났다. 그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한씨 가문의 특권 의식에 젖은 안일함 사이의 대조는 이보다 더 극명할 수 없었다.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지자 나는 모인 그룹, 즉 한쪽에는 한씨 가문의 9세대, 다른 쪽에는 새로 권한을 부여받은 노동력을 향해 연설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우려와 희망을 모두 반영하는 얼굴들 위로 교차하는 그림자와 조명을 던졌다. 내일 아침, 나는 텔레비전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시작했다. 우리는 변화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조직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문화적 전환이죠. 화면에는 세부 일정이 나타나면서 각 부서가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로운 팀 구조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타임라인이 표시되었다. 1단계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실력 기반 승진, 즉각적인 급여 조정, 그리고 교육 기회가 모든 계층에 걸쳐 시행될 겁니다. 사라첸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다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미 전 세계 IT팀과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우리의 새로운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가동되어 모든 직원이 이전에는 고위 경영진에게만 예약되었던 자원과 발전 기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태우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미친 짓이야. 그냥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줄 수는 없어. 세상에는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게 있다고. 그 자연스러운 질서가 우리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죠. 미겔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당신들이 자선갈라에 참석하는 동안 우리는 근본적인 운영 문제를 무시한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이 일련의 효율성 그래프를 보여주도록 바뀌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내가 설명했다. 우리 공장 현장 근로자들, 즉 실제로 우리 생산 공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입니다. 이 가족이 전통적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안 여사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존재는 위험이 있었다. 수년간 우리는 지켜봤고 배웠고 정확히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마침내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있던 민준이 가족에게 말했다. 이게 단지 경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이건 우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2단계로 이끌죠.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말을 이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모든 부서에 걸쳐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현재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실제 기술과 기여도에 기반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김유라가 손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받게 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낡은 한성산업과 달리 우리는 인재를 버리는 대신 개발한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의미심장하게 잠시 멈췄다. 적응을 거부하고 낡은 특권과 자만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조직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훈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것들은 공정한 임금, 발전 기회, 그리고 성과 기반 보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새로운 고용 계약서입니다.
신입부터 임원까지 모든 직책에 이제 성공을 위한 명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한시 가문은 이전의 서버와 유지보수 직원이 자신들의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는 전문성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봤다. 새로운 연사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특권적인 가정의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재능의 층이 드러났다. 이 시간 내일이면 내가 선언했다. 한성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운영될 것입니다. 성공이 상속이 아닌 노력으로 얻어지고 혁신이 지위가 아닌 실력에서 나오며 모든 목소리가 들릴 기회를 갖는 패러다임이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나는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여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모임을 더 친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한시 가문의 디자이너 의상과 노동자들의 실용적인 옷차림 사이의 대조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희미해지는 듯했다. 안 여사님,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따님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오랜 시간 집안일을 해온 그녀는 어떤 사교계 명사 못지않은 위엄으로 일어섰다. 제 딸 이사벨라가 그녀는 맑고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난달에 화학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박서연 사모님께서 비밀리에 시행하신 직원교육 프로그램 덕분이죠. 이 가족이 수십 년간 반대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요. 그녀는 최은숙 여사를 직접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작년 이사회에서 자원 낭비라고 하셨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요. 최은숙 여사는 얼굴을 붉혔다. 특히 이사벨라 자신이 앞으로 나서자 더욱 그랬다. 그녀의 뛰어난 연구는 이미 회사의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있었다. 사라첸이 특허 문서를 들어보이며 일어섰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제가 IT 지원 부서에서 일하면서 개발한 겁니다. 피터 씨가 읽어보지도 않고 묵살했던 바로 그거요. 지금은 회사 운영 비용에서 연간 20억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사라가 말을 잇자 의자에서 움츠러드는 듯했다. 내일부터 저는 우리 모든 시설에 걸쳐 그것을 시행하는 팀을 이끌게 될 겁니다. 한 명씩 직원들이 앞으로 나서 각자 낡은 체제하에서 무시된 재능, 묵살된 잠재력, 또는 억압된 혁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다. 미겔은 몇 년 전에 제안했던 안전 개선 사항이 마침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서버에서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의 여정을 설명했고 그의 석사 논문은 회사의 새로운 전문 개발 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윤소희는 이전 개인 비서가 자신이 회사 계정으로 숨겨야 했던 쇼핑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자 명백한 불편함 속에서 지켜봤다. 한지혁은 임박한 재앙에 대해 경고하려 했던 동남아 프로젝트 팀원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작년 봄에 톰이라는 유지보수 직원이 말했다. 동쪽 건물의 고장난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네 분수를 알아라. 일꾼이라고 하셨죠. 글쎄요. 제 분수는 이제 시설 운영 관리자고 당신이 무시했던 그 수리들은 7월에 3일간의 공장 가동 중단을 막아줬을 겁니다. 한태진 회장이 꾸지람 듣는 학생처럼 손을 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변화들을 계획해 온 건가. 그들은 수년간 개선을 계획해 왔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그냥 듣지 않았을 뿐이죠.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이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귀중한 통찰력,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 회사의 성공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조용했던 김유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난달에 업계상을 받은 마케팅 캠페인. 그거 우리 평소 대행사에서 한 거 아니었죠? 아니요.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김유라가 늘 무시하던 접수원 중 한 명이었다. 그건 제 팀의 작품이었어요. 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가 있지만 낡은 시스템하에서는 내부 직책 면접조차 볼 수 없었죠. 이제 저는 우리의 새로운 사내 크리에이티브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는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채 이 폭로들을 지켜봤다. 이 모든 재능이 바로 우리 코 밑에 있었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를 둘러싼 놀라운 잠재력을 볼 수 없었어.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각각의 이야기는 한시 가문에 무너져가는 우월감의 외관에 또 다른 균열을 더했다. 말하는 모든 직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다. 그 이해는 수년간의 신중한 관찰과 그들의 일에 대한 진정한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마지막 데이터 세트를 띄웠다.
나의 조용한 리더십 아래 지난 1년간 회사가 겪은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였다. 숫자는 가장 저항적인 한시 가문 구성원조차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시범 프로그램의 실제 결과를 보시죠. 나는 1년의 그래프를 표시하며 시작했다. 실력 기반 승진과 직원 개발 계획을 시행한 부서에서는 생산성이 45% 증가했고 직원 유지율은 60% 상승했으며 고객 만족도 점수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라첸이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서 상세한 분석을 공유했다. 한지은 씨가 제안하고 가족 이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막았던 현대화 프로그램들. 우리는 그것들을 3개의 테스트 시설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 비용이 30% 감소하고 생산 오류가 50% 줄었습니다. 한태우가 점점 더 낙담하며 재무 차트를 연구했다. 이 이익률. 이건 우리가 지난 10년간 달성했던 어떤 것보다 높아? 어떻게? 간단해요. 내가 효율성 지표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당신이 근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성장할 기회를 주면 그들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 보답합니다. 당신 가족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안 여사님의 딸 이사벨라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실용적인 지식과 현대공학 원리를 결합하여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가족들이 불필요한 복잡함이라고 묵살했던 바로 그 혁신들이죠. 화면이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여주도록 바뀌었다. 지훈이가 직장 문화의 극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실력 기반 승진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직원 만족도가 80% 증가했고 병가 일수는 40%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출근하고 싶어 합니다. 김유라가 불신의 참 표정으로 숫자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경영 방식, 우리 가족의 접근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이었죠. 내가 그녀의 생각을 완성했다. 이 비교 차트를 보세요. 여전히 낡은 시스테마에서 운영되는 부서들은 변화를 수용한 부서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 지역은 자신의 실패한 동남아 프로젝트가 이전에 간과되었던 직원들이 이끈 성공적인 계획들과 대조되어 화면에 나타나자 움찔했다. 숫자는 가혹했다. 그의 오만함으로 잃어버린 수십억대, 협력적인 실력 기반 리더십을 통해 절약된 수십억.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사라가 또 다른 데이터 세트를 띄우며 지적했다. 새로운 시스테마에서 시행된 직원 제안들은 단 6개월 만에 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올바른 가족 연줄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디어가 무시되었던 바로 그 직원들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고 각 슬라이드는 회사의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다. 품질 관리 지표, 고객 피드백, 시장 점유율. 모든 지표가 새로운 경영 접근법 하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한지은이 점점 더 흥분하며 혁신 지표를 연구했다. 이 새로운 제품 개발들. 모두 우리 내부팀에서 나온 거네요.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라 모두 내부에서요. 내가 확인시켜 주었다.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의 제안들이 마침내 시행될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을 증명했죠. 한태진 회장조차 재무 예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내가 조용히 변화를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회사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증가했고 주가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반영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 아침으로 바뀌면서 한시 저택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세대 간의 부를 상징했던 정교한 장식들은 이제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새벽의 첫 빛이 눈 덮인 정원을 가능성의 색조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선언했다. 회사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리모델링된 본사 건물의 이미지가 표시되었다. 한시 가문 족장들의 답답한 초상화는 사라지고 협업 공간과 혁신센터로 대체되었다. 한때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예약되었던 임원층은 나는 밝고 개방된 공간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직원 개발 센터입니다.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 개인 식당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육시설과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최은숙 여사는 자신이 사랑했던 임원 라운지가 모든 계층의 직원들이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현대적인 카페테리아로 변모한 이미지를 보자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우리 이사회 멤버들의 점심은 어디서 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먹는 곳에서요. 안 여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인위적인 분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한때 한씨 가문의 개인 차고 공간이었던 곳에 지어진 새로운 어린이집이 보였다. 모든 직원을 위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죠. 지훈이가 설명했다. 재능은 부모가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라체는 기여자의 직위에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시연했다. 더 이상 중간 관리층에서 좋은 제안이 잘못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태우는 이전에 임원실이 협업기술 허브로 변모한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가족 리더십은 어디서 일하죠? 리더십은 일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있을 겁니다. 내가 설명했다. 공장 바닥을 포함해서요. 더 이상 상하탑도 인위적인 장벽도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공간은 이제 지위 과시가 아닌 기능성과 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취가 직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축하되는 새로운 직원 표창벽을 보여주도록 바뀌었다. 이사벨라의 획기적인 연구는 미겔의 효율성 혁신과 나란히 걸려 있었고 각 기여는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졌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투명한 급여 체계와 승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이나 사회적 연줄에 기반한 승진은 없습니다. 신입부터 임원까지 모든 직위는 입증 가능한 기술과 기여를 통해 얻어질 것입니다. 김유라가 새로운 인사 정책 이미지가 나타나자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역할 없이는 어떻게 사회에서 우리 지위를 유지하죠? 그것들을 얻어냄으로써요. 민준이 마침내 새로운 비전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물려받은 특권이 아닌 실제 성취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요. 화면에는 회사의 새로운 미션 선언문이 표시되었다. 포용을 통한 혁신, 실력을 통한 성공. 그 아래에는 다양한 팀들이 함께 일하는 사진이 보였고 그들의 집단적 전문성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내일 아침 내가 선언했다. 이 변화들은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은 한성산업의 완전한 구조조정 소식으로 개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이 단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변모한 자신의 직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평소에 자신감을 잃은 윤소희가 조용히 물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름보다는 실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얻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의미심장하게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완전히 밝아와 한시 저택의 웅장한 현관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나는 가족 구성원과 직원들이 모두 모인 그룹 앞에 서서 이 변혁적인 밤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다. 1년 전 내가 시작했다. 저는 제 첫 한시 가문 크리스마스 동안 바로 이 방에 서서 제 배경에 대한 농담을 듣고 사회에서 제 분수에 대한 미묘하고도 노골적인 상기시킴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분수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 예절책은 여전히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 금박 제목은 이제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손안에서 뒤집어 보았다. 이 선물은 저의 추정된 한계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것은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는 책을 지훈이에게 건넸다. 이것을 우리의 새로운 기업 박물관에 낡은 한성산업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두세요. 미래 세대에게 사람들을 그들의 능력보다는 배경으로 판단하는 위험에 대해 가르치도록 합시다. 한태진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태도는 불과 몇 시간 전의 거만한 족장과는 현저히 달랐다. 나는 30년 동안 이 회사의 CEO였다. 그가 깨달음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조용한 리더십 1년 동안 당신은 우리가 3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뤘어. 왜냐하면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당신을 둘러싼 잠재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직원, 당신이 묵살했던 모든 제안은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밤새 자신의 정교하게 구축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김유라가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의 유산은 어떡하죠?
4대에 걸친 한씨 리더십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민준이 말했다. 변모한 거죠. 우리의 진정한 유산은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 모든 기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만드는 것이어야 해요. 안 여사님이 앞으로 나서 가족을 향해 직접 말했다. 여러 세대 동안 우리는 당신들이 이 저택에서 당신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노동 위에 세워진 성공을요. 당신들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동안에요. 이제 우리는 마침내 보이고, 마침내 들리고, 마침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선언했다. 한성산업은 회사의 모든 계층의 기여를 강조하는 연간 혁신 영향 보고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상속이 아닌 실력이 우리의 성공 측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한씨 가문의 변화된 얼굴들을 비추었다. 지은이나 민준 같은 몇몇은 이해와 수용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현실과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 부인할 수 없는 성공은 논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는 여전히 우리를 그와 연결하고 있는 전화기를 쳐다보며 말했다.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가문 이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근면, 성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회사의 지침 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딸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이제야 그들이 이해하는 것 같구나. 직원들이 한성산업을 영원히 변모시킬 공식 발표를 준비하며 떠나기 시작하자 나는 가족이 밤의 폭로의 전체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모임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되었다. 한 시대의 종말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방 전체에 말했다. 우리는 함께 축하할 겁니다. 지배자와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상류층과 하류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 성공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기여로 가치를 인정받는 하나의 팀으로서요. 눈은 계속해서 바깥에 내려 고급 세단과 소박한 차량 모두를 똑같이 깨끗하고 하얀 담요로 덮었다. 자연의 평등에 대한 교훈이었다. 안에서 한씨 가문은 일반 직원으로서의 첫 아침을 맞이했고 그들이 한때 쉬어했던 사람들은 회사를 실력 기반의 미래로 이끌 준비가 된 채 당당히 서 있었다. 한씨 가문의 연례 크리스마스 모임은 실로 전설이 되었다. 물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로. 그것은 특권이 실력에 자리를 내주고 물려받은 권력이 노력으로 얻은 존경에 굴복하며 청소부 딸이 진정한 가치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하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밤으로 기록되었다.